딸이 온다고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반가워서가 아니었어요. 불편해서였죠. 이게 정상인가 싶었습니다. 내 딸이 온다는데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 걸까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복한 장여사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 하루도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생각과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58 이은자라고 합니다.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사골을 끓이고 김치를 썰고 손님들 맞을 준비를 하죠. 25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딸 윤서진은 5년 전에 결혼했어요. 34시 된 서진이는 이제 워킹맘입니다. 4살짜리 주원이를 키우면서 회사도 다니죠.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더 이해하려고 애쓰는데 요즘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결혼 초만 해도 달랐습니다. 서진이는 주말마다 국밥집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손님 많으시죠? 제가 주문 받을게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손을 거들어주곤 했죠. 그때는 정말 든든했어요. 딸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그런데 주원이를 낳고 나서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출산으로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 키우느라 힘들고 지쳐서 그러는 거겠거니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서진이의 말투가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제 어깨를 주무르며 엄마, 오늘 많이 힘드셨죠? 하고 물었는데 요즘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엄마, 여기 진짜 낡았네요. 손님들 계속 오긴 해요? 인테리어 좀 바꾸는 게 어때요? 요즘 누가 이런 식당에 와요? 처음에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그래, 알았어. 나중에 생각해 볼게. 이렇게 대답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 말들이 하나하나 마음에 박혔어요. 가시처럼요. 25년을 지켜온 이 식당이 딸 눈에는 부끄러운 것처럼 보이나 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끓인 국물이 정성껏 담은 반찬들이 그저 낡고 유행 지난 것으로만 보이는 거겠죠. 그날도 서진이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국밥을 끓이면서 슬쩍슬쩍 딸을 바라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 그래요. 요즘 서진이는 딸이라기보다 손님 같았어요. 불편한 손님 말입니다. 언제 뭐라고 할지 몰라서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손님이죠. 일주일 뒤 서진이는 약속대로 주원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제가 미용실 좀 다녀올게요. 주원이 낮잠 재워주세요. 인사도 제대로 하기 전에 던진 말이었어요.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또 나갈 준비를 하더군요. 그래. 천천히 다녀와.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딸이 시간 내서 자기 관리한다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조금이라도 같이 있고 싶었거든요. 주원이는 천사 같은 아이였어요. 동그란 눈망울로 저를 올려다보며 할머니하고 부를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 있으면 모든 게 괜찮아지는 것 같았죠.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우리 주원이 뭐 먹을까?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저는 주방으로 가서 계란찜을 만들었습니다. 주원이가 좋아하는 반찬이거든요. 폭신폭신하게 쪄서 작은 그릇에 담아내왔죠. 우와, 맛있겠다. 주원이가 환하게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 음식을 좋아해 주는구나 싶어서요. 4시간쯤 지나 서진이가 돌아왔습니다.
머리를 새로 한 모습이 꽤 괜찮아 보였어요. 서진아, 머리 예쁘게 했네. 그냥 좀 다듬었어요. 퉁명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칭찬해도 별 반응이 없더군요. 그러더니 주원이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엄마, 주원이한테 뭐 먹였어요? 응? 계란찜이랑 밥 조금 줬지. 간식은요? 아, 사탕 하나 줬어. 애가 달라고 해서. 순간 서진이 얼굴이 확 변했습니다. 엄마, 진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설탕 들어간 거 주지 말라고요. 아니, 사탕 하나 줬다고 그래.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습관이 문제죠. 엄마는 맨날 이래요. 제 말 무시하고 맘대로 하시잖아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원이가 놀라서 제 뒤로 숨었어요. 아이 앞에서 이러는 게 맞나 싶었지만 서진이는 멈추지 않았죠. 어휴, 알았어. 다음부턴 안 그럴게. 다음에도 똑같을 거 뻔해요. 엄마는 항상 그러시잖아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사탕 하나 준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손주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할머니가 하나 주는 게 그렇게 나쁜 건가요? 예전 같으면 이해했을 겁니다. 요즘 애들은 당 섭취를 조심한다는 거 알아요. 육아 방식도 많이 바뀌었죠. 하지만 서진이의 말투가 문제였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말하더군요. 그날 밤 서진이와 주원이가 자고 난 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딸이 저를 이렇게 대하기 시작한 게요. 결혼 전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 뒤로도 서진이는 한 달에 두세 번씩 주원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 회식이 있어서 주원이 좀 봐주세요. 엄마, 남편이랑 영화 보러 갈 건데 주원이 맡아주실 수 있죠? 엄마, 동창 모임 가야 해서요. 주원이 재워주시면 안 될까요? 매번 이유는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주원이를 맡아달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손주 보는 게 싫은 할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주원이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딸이 저를 찾는 건 오직 주원이 때문만이었습니다.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오는 날은 없었어요. 항상 부탁이 먼저였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진이가 주원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열이 조금 있어 보였어요. 서진아, 주원이 얼굴이 빨갛네. 열 있는 거 아니야? 괜찮을 거예요. 그냥 좀 더운가 봐요. 그래도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엄마, 괜찮다니까요. 별일 아니에요. 서진이는 제 말을 무시하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주원이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나갔어요. 1시간쯤 지나자 주원이 열이 더 올랐습니다. 이마를 짚어보니 뜨끈뜨끈했어요. 걱정이 돼서 서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죠. 서진아, 주원이 열이 많이 나. 병원 데리고 가야 할 것 같은데. 에이, 엄마. 그냥 해열제 먹이세요. 서랍에 넣어뒀어요. 그래도 병원이. 엄마, 저 지금 바빠요. 나중에 가면 되잖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해열제를 찾아 주원이한테 먹였어요. 다행히 약을 먹고 나니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저녁 8시쯤 서진이가 돌아왔어요. 친구들과 저녁을 먹었는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주원이 괜찮아요? 응, 약 먹고 나으니 좀 나아졌어. 다행이네. 엄마, 저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해서 오늘은 여기서 잘게요. 그게 다였습니다. 주원이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주원이를 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손주지만 동시에 딸과 저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기도 했어요. 주원이가 없었다면 서진이는 아예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이는 정말 일찍 나갔습니다.
주원이한테 제대로 된 인사도 없이 그냥 가버렸어요. 할머니, 엄마는요? 엄마는 바빠서 먼저 갔어. 우리 주원이 할머니랑 맛있는 거 먹자. 주원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4살짜리 아이도 느끼나 봅니다. 엄마가 자기한테 관심이 없다는 걸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명절이 되면 저는 늘 설레곤 했어요. 딸이 오니까요. 오랜만에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이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 일주일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서진이가 좋아하는 갈비를 사다가 양념에 재워뒀습니다. 송편도 직접 빚었죠. 팥소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정성껏 넣었어요. 서진이가 오면 좋아하겠지. 혼자 중얼거리면서 일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손목이 저려도 괜찮았어요. 딸을 위한 일이니까요. 추석 당일 오전 서진이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어서 와라. 주원이 할머니 보고 싶었지? 네. 주원이는 반갑게 달려와 안겼어요. 하지만 서진이는 현관에서 신발만 벗고 있더군요. 엄마, 여기 왜 이렇게 냄새나요? 첫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응? 무슨 냄새? 생선 비린내요. 너무 진하게 배웠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딸을 위해 며칠 동안 준비한 건데 서운했습니다. 그래, 창문 열어놓을게. 에휴, 이 냄새 주원이한테 뵐까봐 걱정이에요. 요즘은 애들 옷에 음식 냄새 배는 거 싫어하잖아요. 사위가 얼른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서진이가 예민해서 그래요. 하지만 서진이 표정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면서 저는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혹시 음식에서도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할까 봐요. 자, 다들 앉아. 갈비찜 만들었어.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갈비찜, 송편, 잡채, 전, 나물, 조기.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었어요. 우와, 맛있겠다. 주원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할머니 음식을 좋아해 주는군요. 엄마, 또 이렇게 많이 했어요? 서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절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요즘 누가 이렇게 차려요? 다들 사 먹는데? 그래도 집에서 만든 게 맛있잖아. 엄마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다 편하게 사 먹어요. 식사 내내 서진이는 불평을 늘어놨습니다. 음식이 너무 많다. 이런 건 사 먹으면 된다.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듣고 있으면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았어요. 사위는 눈치를 보며 음식을 먹었고 주원이만 맛있게 먹어줬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입맛이 없었거든요. 엄마, 냄새 진짜 심한데 환기 좀 시켜요. 결국 서진이가 벌떡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확 들어왔어요. 집안이 싸늘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서진이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다음 명절부터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응?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사 먹어요. 음식 시켜 먹거나 외식하면 되죠. 하지만 엄마 혼자 고집 부리지 마세요. 시대가 변했어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준비한 음식이 고집으로 치부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서진이네 가족은 일찍 돌아갔습니다. 내일 시댁 가봐야 해서요. 엄마, 건강하세요. 혼자 남은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음식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명절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니 집안이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어제 서진이네가 머물다 간 방을 정리하러 갔어요. 이불을 개고 방을 치우는데 소파 옆에 쇼핑백 하나가 놓여 있더군요. 이게 뭐지? 가까이 가서 보니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선물이에요. 서진. 순간 마음이 덜컥했습니다. 딸이 선물을 준비했다니.
어제 그렇게 불편해하던 서진이가 제 생각을 한 거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어머, 서진이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혹시 요즘 제가 서운해한 걸 알고 이렇게라도 마음을 표현한 걸까요? 조심스럽게 쇼핑백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화장품 세트가 들어 있었어요. 얘가 이런 걸 다 뭉클했습니다. 손으로 상자를 쓰다듬으며 한참을 바라봤어요. 포장 상태가 너무 깨끗했어요. 마치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은 것 같았죠. 그때 머릿속에 며칠 전 통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거래처에서 또 화장품 세트 줬어요. 왜 맨날 이런 걸 주는 거야? 서진이 화장품 좋아하잖아. 아니에요. 이 브랜드 제 피부에 안 맞아요. 써보니까 트러블 나더라고요. 그럼 어떡해? 버리기도 애매하고. 진짜 귀찮아 죽겠어요. 받은 것들 집에 쌓여 있는데. 그 화장품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상자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아, 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선물이 아니었어요. 그냥 버리기 애매한 걸 저한테 넘긴 거였죠. 상자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그걸 바라봤어요.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서진이가 제 생각을 해서 선물을 준비했을 리 없다는 걸요. 버리기 귀찮은 걸 나한테 주는구나. 중얼거렸더니 눈물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달랐습니다. 서진이는 제 생일이면 꼭 꽃을 사다 줬어요. 비싸지 않은 꽃이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죠. 엄마, 이거 엄마 좋아하시는 색깔이에요. 꽃집 아줌마한테 물어봤어요. 그때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화장품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래도 버릴 수는 없지. 이상하게도 버리지 못하겠더군요. 딸이 준 거니까. 설령 그게 진심이 아니었다 해도요. 저녁 때 혼자 밥을 먹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딸이 저를 이렇게 대하게 된 게요. 결혼 전만 해도 서진이는 다정했습니다. 제 말에 귀 기울여줬고 제 마음을 헤아려줬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죠. 혹시 제가 잘못한 걸까요? 딸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처럼 사골을 끓이고 김치를 썰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죠. 사장님, 국밥 하나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일하는 동안만큼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더군요. 자꾸 서진이 생각이 났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빠져나가자 저는 식당 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 무렵 단골 손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저보다 서너 살 많은 분이에요. 사장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아, 그래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순간 말하고 싶었습니다. 딸 얘기를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남 앞에서 딸 흉보는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래요? 건강 챙기세요. 혼자 사시니까 더 신경 써야죠. 손님이 나가고 나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혼자야. 딸이 있어도 혼자지. 며칠 뒤 옛날 친구를 만났습니다. 같이 커피를 마시는데 친구가 물었어요. 은자야, 요즘 서진이는 잘 지내니? 응, 잘 지내. 자주 보니? 한 달에 몇 번은 와. 그래, 좋겠다. 우리 딸은 해외에 있어서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봐. 친구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괜히 미안해졌어요. 자주 보면 뭐해? 볼 때마다 서로 불편한데. 왜? 무슨 일 있어? 그제야 털어놨습니다. 서진이 얘기를요.
명절 때 있었던 일, 화장품 선물 받은 일, 손주 맡기러만 오는 일. 친구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은자야, 그거 알아? 자식은 커가면서 부모랑 멀어지는 거야. 그게 자연스러운 거래. 하지만 이렇게까지 서진이도 힘들 거야. 워킹맘 생활이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너한테 예민하게 구는 거지. 그래도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 맞아. 그건 서진이가 잘못한 거야. 하지만 넌 어때? 서진이 입장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친구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은자야, 엄마 노릇도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해. 자식이 다 컸으면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이야. 집에 돌아오는 길 친구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이라니. 저는 그동안 거리를 좁히려고만 했던 것 같아요. 딸과 가까이 있고 싶어서 예전처럼 다정했으면 좋겠어서요. 하지만 서진이는 거리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엄마와의 적당한 간격을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꺼낸 일기장이었어요. 오늘 깨달았다. 나는 서진이를 여전히 아이로 대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서진이는 이미 어른이 되어 나를 평가하고 있었다. 이 차이를 인정하지 못했기에 서로가 상처를 주고 있었던 것 같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환했어요. 밝은 달빛 아래서 제 마음도 조금은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 서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설날 말인데요. 명절 얘기가 나올 때마다 긴장이 됐습니다. 또 음식 얘기하는 건가 싶어서요. 응, 왜? 우리 시댁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설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순간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동시에 안도감도 느껴졌어요. 그래, 그럼 조심해서 다녀와. 죄송해요, 엄마. 대신 다음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재미있게 다녀와.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명절에 딸네 가족을 맞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도 딸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웠다는 걸요.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 준비를 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식당 문 열고 손님 받고 저녁에 문 닫고요. 명절 당일 몇몇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명절인데 혼자세요? 네, 딸이 여행 갔어요. 아이고, 외롭겠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았습니다. 혼자라는 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죠. 저녁에 혼자 간단히 밥을 먹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 김치 몇 점이면 충분했어요. 거창한 상차림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니 명절 특집 프로그램을 하더군요.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이 나왔어요. 예전 같으면 부러워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죠. 저렇게 가까운 가족도 있구나. 그저 담담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며칠 뒤 서진이한테서 사진이 왔습니다. 여행지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서진이와 사위, 그리고 주원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행 잘 다녀왔어요. 주원이가 엄마 보고 싶대요. 문자를 읽으면서 미소가 나왔습니다. 서운하지 않았어요. 딸이 행복해 보여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래, 다음에 보자. 조심해서 들어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거리두기,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받고 너무 멀면 외로워지죠.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서진이와 저는 이제 그 거리를 찾아가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음도 한결 편안했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편의 삶,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구독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